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이게 OMR 카드 리더기입니다. 이 기계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기계입니다. 네. 핸드폰으로 치면 요즘 나온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라면 저거는 처음에 나왔던 단순히 통화만 되는 핸드폰 수준. 저거 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 잘 씁니다. 저걸로. 적어도 1분에 300장씩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1초당 5장이죠. 저걸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보십시오. 50문항짜리 저 언어 영역 5개 내지 6과목 할 거 아닙니까? 수학, 그죠? 뭐 외국어까지. 네. 그러면은 5, 6과목이면은 300문항, 350문항 정도를 채점을 해내는데 전혀 이상 없이 채점해냅니다. 저게 OMR 카드 리더기입니다. 그런데 겨우 5명, 6명 찍어낸 거, 동그라미 친 거, 저거 분류하는 것도 못 해가지고 절반을 갖다가 인식도 못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죠? 박근혜 표에서 발견한 문재인 표들의 모습입니다. 자, 기획 개표. 개표가 기획 개표라고 제가 이름 지은 것은 뭐냐면 개표도 상당히 기획적으로 합니다. 제일 처음 개표한 곳이 어디냐면은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제일 먼저 뚜껑을 열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다 보면은 전국이 16개 시도 가운데 경상도부터 할 수도 있고 전라도부터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전라남북도를 먼저 열었다고 치면은 문재인이 압승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랬겠죠. 그런데 경상북도를 제일 먼저 열고 그다음 강원도를 엽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 두 군데를 먼저 열었다면은 그야말로 박근혜 압승이겠지만 경상북도 한 군데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가 우세 지역인 강원도 이 두 군데를 먼저 뚜껑을 열면서 82.5%부터 시작합니다. 박근혜 지지율이 82.5 대 17.1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저녁 7시쯤 돼서는 60대 39 정도 내려와서 쭉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다가 새벽 1시 6분쯤에는 최대 격차가 벌어지는 109만 표 격차가 벌어집니다. 저 표에서 제일 위에 보면은 그 빨간 색깔로 이렇게 줄쳐놓은 부분이 있죠. 네. 저 부분의 표가 뭐냐면 저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 표와 문재인 표가 달라지는 기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 시간대는 새벽 1시쯤 되면 아이고 이제 뭐 문재인 졌구나 하고 아마 야권 지지 성향의 분들은 다 잠자리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그죠?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새벽 1시부터 아침에 개표가 완전히 끝나는 포인트까지 그때 동안은 전체를 누적을 해보면 문재인 표가 박근혜 표보다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타임입니다. 저 타임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현상 때문인가? 자, 우리가 박근혜 득표율이 51.6%다. 왜 하필이면 5.16이냐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죠. 네. 왜 하필이면 5.16이냐. 그런데 그 5.16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한번 볼게요. 22시 03분에 51.8%까지 쭉 내려와서 그 다음 51.7, 51.6%까지 내려와서 51.5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 51.5%가 됐을 때 박근혜 표가 다시 많아져요. 그러면서 51.5%에서 51.6%까지 올라갔다가 51.7%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시 문재인 표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51.6으로 내려와서 끝납니다. 자, 이것을 문제 삼는다 하면 뭐 투표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느 몇 프로에 안착을 하게 되기 전에는 올랐다 내렸다 흔들림 있다가 끝나는 거야 당연한 걸 아니냐라고 보일지 모르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지만 51.6포인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찍게 되는데 그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득표율 누적 득표율. 역누적 득표율 속에서 발견된 불가사인데 역누적 득표율이라는 것은 처음 개표가 시작했을 때부터 쭉 누적표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꾸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표한 것과 거꾸로 방향으로 개표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처럼 맨 끝에서부터 새벽 5시 그 시간대부터 역으로 누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역누적 득표율인데 그걸로 쭉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경북, 대구 경북은 박근혜 절대적 우세 지역이죠. 압승 지역이고요. 그다음 광주, 전남북 여기는 문재인 절대적 우세 지역이죠. 네.
그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특정 시간대에 문재인이 박근혜한테 이기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 그 어느 특정 시간대에 네네. 각 지역마다 좀 달라요. 자, 경상남도는 16,433표가 남아있을 때부터 문재인이 승리합니다. 부산은 8,488표가 남아있는 시점부터 문재인이 앞섭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은, 자, 경남, 부산,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남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 울산, 그 다음에 제주, 그리고 부산, 경남까지.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11군데에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산, 경남은 박근혜와 문재인의 득표가 60대 40입니다. 평균이. 네. 60대 40이라는 수치는 개표가 시작될 때부터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크게 차이 없이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통계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62%대 38%라든지 아니면은 55%대 45%라든지 6대 4라고 하는 비율에서 다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50대 50 박빙이라면은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 6대 4 정도의 차이로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가 승리하는 구도라면 그것은 어느 특정 시간에도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이긴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마지막 16,000표 남았을 때 부산 마지막 8,000표가 남았을 때 경남 부산이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드러나는 것은 저거는 통계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51.6%에 안착시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한 거예요. 저거는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는 부분이죠. 네. 처절한 노력. 그럼 왜 51.6%에 맞춰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만약에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후보 측에 이기도록 해줄게라는 약속을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증거를 제출해야겠죠. 뭐 문서로 달라 그럴까요? 천만에 될 수가 없겠죠. 이기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겼어라고 하면 뭐라 그럴 건데요. 할 말 없잖아요. 뭘로 특정합니까? 그런데 51.6%로 이기게 해줄게라고 말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공범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공범관계가. 제가 장담하건대 박근혜는 절대로 4대강 문제든 어떤 문제로 이명박을 기소하거나 이명박 세력을 응징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저는 저 51.6%가 51.6%로 이기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관위가 굉장히 무리수를 뜬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면 뭐 중앙선관위가 저를 고발할 수도 있겠죠. 명예훼손으로. 네. 법정 가서 밝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천안함 2가 되는 거니까. 응? 네. 제가 국방부 장관을 고발을 했더니 기각을 시켰어요. 고발을 당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국방부 장관을 제가 강렬하게 비난을 했죠. 감사하게도 고발을 해주시더라고요.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 별넷 두 사람, 그리고 중앙선관 합조단장 별셋, 조사본부장 별셋. 그래서 별넷 두 사람, 별셋 두 사람, 합의 별이 14개. 네 사람이 고소고발을 해주는 바람에 지금 3년이 넘도록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재판 한번 할 때마다 합조단 관계자들, 군의 관계자들, 연구조사했던 사람들 재판정병에 나와서 계속 지금 땀 흘리면서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전부 다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도 차라리 그럼 저를 고발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법정 가서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51.6%를 약속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그거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다 상세한 자료를 또 펼쳐보겠습니다. 네. 자료 다시 보여주시죠. 1년 넘는 투표 용지는 부정의 씨앗입니다.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시작이 됐던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것은 중앙선관위가 저러한 부정을 전제로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인 것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저 1년 번호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 버스표를 한 장 사도 극장표를 사도 1년 번호는 양쪽에 찢어내고 없더라도 양쪽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1년 번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1년 번호를 확인해서 내가 찢어낸 것이 보니까 내가 번호가 몇 번인데 내 투표 용지가 지금도 있는가 보자라고 어느 누군가 소송을 한다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현재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혹자들은 그래요. 저 1년 번호가 있으면은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투표에 비밀 투표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사법부 즉 중앙선관위와 재판부 법원에서 저거를 뚜껑을 열자고 하는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밀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삼았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 차원에서 연다고 하면 그건 열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의 개인의 재산이 공개되는 것은 그것은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은행에서 다 공개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그렇게 돼서 1년 번호가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건 없는 거죠. 자,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저는 뭐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스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그것도 파일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표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분석했더니 최종 수정 일자가 선거하기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성립하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날짜가 그 이전 날짜로 세팅돼야 되는데 공적기관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개표 결과표를 하루 전에 만들어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둔 거대로 방송사에 던져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결과가 투표한 박스에 모이고 그것을 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한 지역의 각 모든 투표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덩어리로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럼 방송사는 보도를 하고 국민은 그거를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순서가 있죠. 그렇게 돼야 되죠. 네. 그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으로 가고 방송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의 합산은 일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치해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맞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요? 전국에. 자,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미 저 밑에 쪽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며칠 뒤에 선거 끝난 다음 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나오는 겁니다. 630만 7,869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 수치를 넘어버려요. 넘어져 있습니다. 개표가 71%가 있을 경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인데도 네. 그 수치가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넘어버려요. 그럼 저거는 그때 그만큼의 사람이 투표를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가 통보된 데이터가 실제로 투표한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죠. 저 위에 있는 수치는 가상의 수치고 저 밑에 있는 수치는 실제로 정확하게 투표한 사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결국 개표 방송이라는 것은 개표한 결과치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한편에 짜여진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짜여진 온라인 게임 천만에요. 형편없이 조작된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다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이 표가 뭐냐면 인천 남구의 케이스지만 전국에서 개표 상황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저 개표 상황표가 한 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자 어느 투표구, 자 광주 북구를 예를 들면 광주 북구에 106개의 투표구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의 개표가 완료가 되면 저 한 장이 만들어지는데
자, 거기에 한 3,000개 정도, 3,000명이 투표를 했다면 3,000개의 묶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3,000 묶음을 기계에다 물립니다. 기계에다가 물리면 이제 뭐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계속 물리겠죠? 저 개표 상표 좌측 위쪽에 뭐가 나타나냐면 첫 이 분류를 시작한 시간이 찍힙니다. 그 기계들이. 네. 처음으로 분류가 시작된 시간이 찍혀요. 그 다음에 그 분류가 완료가 되면 그 오른쪽에는 분류가 완료된 종료된 시각이 찍힙니다. 그건 자동이죠. 네, 자동이죠. 컴퓨터가 찍어내죠. 찍어내면서 그 왼쪽 중간에 보면은 그 중간에 그 박근혜는 몇 표, 그 다음에 민주당 문재인은 몇 표, 이게 기계로 쫙 찍혀 나옵니다. 찍혀 나오는 저 종이에 중간에 보면 사람이 손으로 쓴 수기가 있어요. 네. 그 수기는 뭐냐면 미분류표나 무효표가 있습니다. 미분류표라는 것은 이거는 그 어느 누구 건지 모르겠다. 누구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미분류표로 무조건 나옵니다. 네. 나오면 그것을 다시 손으로 나눠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분산시켜주고, 그 다음에 맞물렸거나 무효인 것들은 별도로 뽑아서 무효표 처리를 해서 그거를 수기로 적으면은 그날 개표가 완료가 되죠. 네. 한 구에. 그럼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밑에 위원들이 도장을 쭉 찍습니다. 도장을 찍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도장을 찍으고 나면 공표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 도장 밑에 있는 잔잔한 숫자, 저게 위원장이 공표한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7시 정각에 분류를 시작했다. 7시 반에 분류가 다 끝났다. 그러면 기록을 하고 최종적으로 미분류표가 분류를 하면 7시 한 40분이나 7시 50분쯤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도장 찍고 공표를 한다. 네. 그러면 7시 40분쯤 공표를 한 것을 중앙선관위를 통보를 받아서 8시경에 그 결과를 방송사에 보낸다. 그러면 그때 국민들은 8시에 알게 된다. 이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표가 시작된 게 7시고 그 다음에 저것이 종료가 된 게 7시 반인데 이미 방송국에서는, 방송사에서는 7시 15분에 몇 표라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에서 개표가 완료가 되기도 전에 그 지역이 몇 표가, A 후보는 몇 표, B 후보는 몇 표, 몇 사람이 무효표라는 결과가 방송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국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현장에서 카운트한 저 수치가 이미 방송으로 나간 수치와 맞을 수가 없죠. 절대로. 그죠? 그렇죠. 이거는 액츄얼하게 정확하게 그나마 박근혜 표, 문재인 표 이거를 어떤 조작질을 하고 장난을 쳤든 간에 전체 수치는 현장에서 나온 수치잖아요. 네. 그런데 가상의 표, 그다음에 미리 예측한 표, 물론 중앙선관위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에서는 몇 표가 나올 것이고 몇 사람이 투표할 것이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방송사로 미리 나가버린 그 수치와 현장에서 나온 수치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수치를 나중에 뜯어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저 수치를 언젠가는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미 찍어놨던 도장들을 다시 찍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는 한번 뜯어 고친 다음에 게시한 개표 상표거든요. 그 이전에 원본 첫 번째 만들었던 것들은 우리가 개표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개표 참관인들은 저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저 많은 숫자들을 전부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거를 뜯어 고친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관위만 알고 있을 뿐이지 확인할 방법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저 밑에 도장 한번 보십시오. 전부 도장이 보면은 한 집에서 판 것처럼 동일한 도장이죠. 그러네요. 패턴이 인천 남구 같은 경우에 저거는 뭐냐면 만능 도장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만능 도장. 저거는 수많은 활자들을 수백 개든 수천 개든 모아놓고 하나하나 활자를 골라서 조합하면 도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걸 그걸 만능 도장이라 그래요. 만능 도장으로 나중에 사후에 찍게 되면 저렇게 됩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오늘 당신들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위원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도장 하나 가져오겠죠. 인감 도장을 가져오든 동그란 도장을 가져오든 목도장을 가져오든 그러면 7사람이 모였을 때 호주머니에서 꺼낸 도장이 동일한 패턴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 어느 학교 교사들이 단골을 정해서 왕창 도장을 똑같은 걸 뽑으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렇게 저 위원들이 같이 근무하는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후에 찍은 도장이라는 것이 명백한 부분이고요. 그나마 같은 날, 같은 그 구에서 결과인데 도장이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호주머니에 도장을 2개 가져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도장의 문제들이 전국에서 숱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리가 바뀌고. 자, 저기 지금 8명이 찍혀 있는데 저 8사람이 개표가 하나 끝나면 자, 결과표를 놓고 위원마다 한 사람씩 도장을 하나, 둘, 셋, 넷 찍고 위원장 찍고 공표하면 깔끔하게 도장 찍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저렇게 또다시 그냥 종이가 저기 한번 발생할 때마다 시리즈로 쭉 나가게 되거든요. 광주 북구 같으면은 106장이 도장 찍어서 전송하고 도장 찍어 전송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도장이 바뀌거나 없거나 사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당 위원장이 도장을 찍었는데 밑에는 사인을 한다는 거는 그동안은 도장 어디다가 치웠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찍은 데다가 또 다시 찍고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도장이 문제가 수백 군데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겨우 몇 군데만 보여주는데 위원이 중국어로 사인했다가 그다음에 한글로 사인하는 이런 것도 동일인이라고 과연 볼 수가 있는가, 그죠? 그리고 위원의 위치 자리가 불편했을까요? 부위원장이 위원으로 내려가고 위원이 부위원장 자리로 갑니다. 자리가 불편했던 모양이죠. 그다음 자리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이거죠 도장들이. 예. 그러니까 위에 게 원래 선거 아니요, 이게 뭐냐면 예. 같은 날. 같은 날, 보면 저거는 20시 7분이잖아요. 그죠? 네. 같은 날 처리해야 되는 종이가 100장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100군데. 100장 정도의 개표 상황표를 계속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날 거기 앉아있던 위원들이나 위원장은 그 자기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위원들은 자기 자리 도장 찍고 쭉쭉 찍고 올라가서 부위원장 찍고 위원장 도장 찍고 중앙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끝나는 업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사인했다, 도장 찍었다, 위치 바뀌었다, 사후에 만들었다는 증거들입니다. 사후에. 예, 여기 위원장 도장이 없죠. 아래쪽에 보면은 그 위원이 한 사람 도장으로 2군데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개표 상황표에 도장을 엉망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걸 가지고 네티즌들이 분석을 해서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 자료를 전부 다 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파일로 다운받아서 밤낮 없이 저걸 분석해서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행위를 네티즌들이 한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충 해도 넘어갈 줄 알았을 겁니다. 천만에. 근데 하도 이번에는 부정과 조작질이 심하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도 분석해서 나온 자료니까 저렇습니다. 그래서 사인한 거 보면은 동일인 사인이 아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인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했다가 도장 찍었다가. 어떤 때는 기분 내키면 도장 찍고 기분 내키면 사인합니까? 그날 같은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동일한 도장 찍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인을 했지만 동일인이 아니죠. 가운데 붙자 한번 보십시오. 비슷하게 적는다고 사인한다고 했지만 같지가 다르네요. 않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것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죠. 이름은 같지만 처음에는 개표 시작할 때는 힘있게 썼지만 나중에 지쳐가지고 저렇게 꼬부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다음에 여기 위원장 도장이 없습니다. 끝났는데 공표까지 했는데 위원장 도장이 없다. 좋다. 그거는 그냥 애교로 봐주자고요. 여기서 도장이 다르게 나타난 거죠. 무능일 이건 똑같은 광주시 북구인데 제가 그 광주시 북구 선관위원장을 고발한 그 내용이 바로 이건데 도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죠.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좋은 제가 고발장하고 접수증을 받은 건데 네네.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 웹사이트에 올린
그 도장 사례를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페이지로 한번 지나가 보긴 합시다. 얼마나 많은지. 자, 이게 이제 그 자료 화면이 그 제가 고발장으로 제출할 때 다루었던 광주 북구에서의 그 도장 날인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춘천에서의 미분류표 그 문제, 그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날인 서명 이런 그 중복 사용이나 빠졌거나 아니면은 그 도장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우리 네티즌들이 모은 겁니다. 다음 아고라의 그 회오리님이나 또 하루살이님, 그리고 또 선거소송인단의 그 최청년 그 사무차장, 그분들이 저 분석을 굉장히 면밀히 했는데 그 자료들을 제가 쭉 한번 모은 겁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긴 한번 하시죠. 그래서 지금 화면상으로 쭉 내려가 보면 위원장 사인이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그게 뭐 그 같은 날 다른 글자체고요. 같은 날에 그 저 위원장으로서 그 도장을 갖고 했으면 도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야죠. 도장 찍었다 사인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동일한 도장 여기저기 두 군데 찍고 이런 것들은 설마 저거를 어떤 그 선관위 직원 그 우리 네티즌들이 저런 자료들을 전부 다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랬지만 다 이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조금 빨리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보시기나 한번 하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너무 빨리 지나가지 마시고. 네. 경기도 평택이라든지 또 위원 도장이 빠진 거 7사람이든 6사람이든 그날 한 장 한 장 나오는 결과표를 도장 꾹 찍고 결과를 발표하는 게 얼마나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게 저렇게 날림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얼마나 중요한 저기에서 공문서이고 서류인데 저렇게 수작질을 하고도 그러고도 무사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나라가 나라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기 위원들이나 위원장들이 직접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거는 저걸 그때 당시에 참관했던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네. 그럼 저거는 나중에 이제 저러한 개표 상황표 자체를 처음에 만들어졌던 표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저런 도장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새로 만드니까 새로 도장 딱 찍어야 되는데 그날 왔던 분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업무 착오가 있어서 도장 새로 찍어야 되는데 그 말은 업무 착오라고 하지만 그게 조작이고 수정이고 그것이 자체가 범죄 행위인데 설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개표도 끝나기 전에 먼저 발표한 곳이 전국적으로 수백 군데인데 개표가 끝나기 전인데 방송으로 보도가 나갔다? 알 수가 없지요. 왜? 개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개표하기 바빠서 자기 지역에 있는 표가 이미 개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본 거예요. A 지역에 10,000표가 보도가 되었는데 그 시간이 보니까 저녁 8시더라. 근데 저녁 8시에는 그 지역이 개표가 끝났지 않았더라. 개표가 끝났지 않았던 것은 저 표에 다 적혀 있거든요. 개표 분류가 시작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이 컴퓨터가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종료된 게 저녁 8시인데 그 훨씬 이전에 위원장은 공표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도 공표한 시각은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은 방송에서 나간 것보다는 전 시간에 공표를 해야 자기들이 악우가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논리에도 맞지 않는 시간에 변조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공표 시각도 지금 바꿨다는 얘기죠. 공표 시각도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전국에 수백 군데입니다. 공표 시각이 개표 종료 시각보다 앞서요. 그러면은 이왕 조작할 바에는 저 시간들까지 완벽하게 조작을 하지 왜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거기에는 컴퓨터에서 찍혀 나오는 시간대까지 조작하는 것까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날 현장에서 만들어둔 개표 결과표가 방송으로 막 날아가는 그 정신없는 시간 동안에 저 컴퓨터가 기계가 프로그램 준 것대로
A한테 갈 후보, B한테 갈 거를 엉뚱한 데로 보내는 거는 프로그램 조작에는 신경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 카운트를 시작한 시간과 저 카운트를 끝낸 시간을 찍어내는 것까지 조작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미치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계는 정직하게 자기가 저거를 분류를 시작했던 시각과 네네. 분류가 끝난 시각을 정직하게 찍어내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방송한 거하고 시간 차고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나더라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저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진실이란 놈은 꼭 송곳과 같습니다. 그 호주머니 넣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허벅지 찌릅니다. 언젠가는 그 송곳이.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조작과 하기 위해서 면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개표까지도 거의 기획 개표에 가깝게 하게 그리고 개표 결과표까지도 사전에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이 몇 표가 발생할 것이다까지 예측을 해서 만들어서 방송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허점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진실을 완벽하게 숨기지 못한 그 결과이죠. 그것이 우리 그 면민한 네티즌들 그리고 집단 지성 그 사람들의 분석과 그 예민한 후각 거기에 걸려서 저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진실이 밝히는 과정은 저렇게 지식이 많이 있거나 물론 그런 지식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제가 그 항해학을 전공했던 그런 제 전공이나 또는 내가 배를 탔던 경험이나 또 조선소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 신조선 감독을 했던 경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저는 한 20% 3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식이 있고 하면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또 빨리 분석할 수 있다는 차이뿐이지 그 나머지 부분은 노력입니다. 노력. 그것을 파고 헤치고 계속 분석하는 노력이 거의 나머지 5, 60%는 차지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 저러한 것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것은 직관인 것이죠. 이상하다.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는데 우리 그 많은 네티즌들이 저런 분석들을 해내고 온라인에 공개하고 심지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하는 분들한테는 참 감사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경의와 함께 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입니다. 네. 저 모두가. 자, 하염없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저거 말고도 수하게 많습니다. 지금 시간 부분은 지금 다루지 않잖아요. 네네. 예? 개표를 분류를 시작한 시간과 개표가 종료된 시각인데 실제로 방송으로 나간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이르다는 이런 자료는 아직 다루지도 못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숱하게 많이 있는데도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에 13,000장 가까이 되는 저 개표 상황표를 지금도 이 시간에도 면밀히 분석을 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음 아고라에 또는 진실의 길에 또 서프라이즈에 이런 데 글도 올리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이런 부정이 존재하는데 조사하지도 않고 기각시켜버리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조직인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아주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거를 꼭 국민들이 만들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자비를 들여서 한심한 하죠. 노릇입니다. 네. 예, 저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다 사인만 있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예, 도장은 일체 쓰지 않고 사인만 했던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 부분은 도장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네네. 다음 아고라에 하루살이님이 올려준 건데 그거는 만능 도장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만능 도장. 그 만능 도장이라는 것은 활자를 수천 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그 사람이 만든 활자들을 골라서 편집을 해가지고 찍으면은 하나의 그 도장이 나오는 게 만능 도장인데 네. 예, 이상입니다. 근데 그래도 일부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 만능 도장을 쓴 것 같다라는 것은 저 당사자인 그 최인규 부장판사 그분하고 우리 그 언론 기자분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도장 2개 중에 하나는 내 도장이 맞는 것 같고 하나의 도장은 사실 모르겠다. 내가 이 도장을 두 종류를 찍었다는 사실을 그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도장은 아마 선관위에서 만능 도장을 이용한 것 같다라는 것까지도 통화를 했고 또 그런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능도장이라는 것이 그분 입에서 나온 네, 그분이 그 단어예요. 이야기 하더라고요. 많은 선관위에서 만능도장으로 만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18대 대선 부정의 또 중요한 또 최근에 새롭게 또 밝혀지고 정리된 부분 일부분을 또 소개를 한 겁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고. 그렇죠. 네. 예. 도장 부분을 했는데 아까 이제 방송 시간과 공표 시간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또 추가로 이후에 또 방송에서 더 근거 자료를 또 시각 자료를 가지고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또 상세하게 또 더 나오게 될 터인데 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방송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이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럼 현장에서는 왜 몰랐을까? 참관인들은 이 개표 분류기, 이 전자개표기 그 안에 물려서 투표 용지가 물려서 돌아가는 거 지켜보기도 바빴을 터이고요.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텔레비상에서 TV 화면상에서 어느 지역이 개표가 되고 있는지 관심도 둘 수도 없는 거고요. 더구나 자기 지역의 개표 상황이 방송으로 보도되었다는 것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표구에 하나하나 지나가는 개표 투표구는 예를 들면 부산시 동구 무슨 동 어느 동이 지금 개표가 끝났다고 해도 TV 화면상에는 부산시 또는 부산시 어느 구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 통보가 되지 부산시 동구 무슨 동이 개표가 끝났다고 보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보도가 나가는지 안 하는지 현장에서는 당일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1분 단위로 통보가 된 것을 면밀히 데이터를 조사를 다시 하고 그때에 통보된 그 표에 해당하는 개표 상황표가 언제 카운트가 돼서 언제 종료됐는가를 비교를 했을 때에 비로소 밝혀지는 건데 그게 전국에 수백 군데가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방송으로 나간 허수에 실제로 발생한 자료를 기록한 개표 상황표를 맞추려다 보니까 개표 상황표를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 전국에 수백 군데 이상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 뜯어 고치고 도장을 뜯는 과정에서 저런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예. 믿기지가 않으시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허접하고 형편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별로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 잘난 야당에서는 지금도 또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런 투표가 선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의문이 들 거예요. 자, 이명박 정권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 왜 그 집단들은 저렇게 상식에도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도 못한 그런 것을 해도 왜 그 집단 내에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하는 목소리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그분들은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끔찍하죠. 진실이 드러나면. 지난 선거에서도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기면 좋고 지면은 와신상담 또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그 집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에 지는 것은 곧 죽음이다라는 인식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한 거죠. 자기들이 이런저런 데이터를 모아보고 조사를 해보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거죠. 그러니까 부정과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지면 죽음인데 어떤 죽음일까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기득권, 내가 가진 권력 다 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정치 인생은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온갖 추한 것들이 바닥에 드러나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자신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저렇게 똘똘 뭉쳐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정직한 거죠. 말 못하는 거죠.
이재호 같은 사람이 뭐 이런저런 옳은 소리 한다. 그게 오히려 가식적인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야당들 너무나 한심합니다. 입에다 갖다 먹여줘도 먹지도 못합니다. 소 잡는 칼을 갖다 줘도 닭도 못 잡습니다. 자, 새누리당 저 집단들 한번 보십시오. 닭 잡는 칼 가지고 소를 잡습니다. 아무것도 말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희한한 사건들 만들어냅니다. 턱도 없는 거 가지고 국회의원 모가지를 날립니다. 그리고 구속시킵니다. 닭도 못 잡는 칼 가지고 소 잡는데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 잡는 칼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펼쳐놔줘도 닭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예, 그러니 국민들이 나서서 분석하고 고발하고 분노하죠. 예. 자, 오늘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미리 이제 자료를 또 봤는데 지금 또 설명 들으면서 이 자료 보니까 또 새롭게 사실이 또 정리되고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네. 이렇게 이제 1년 넘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문제가 바르게 올바르게 이제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경우에 앞으로 선거 자체에 대한 선거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거 자체가 의미가 없죠. 예, 제가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고 분석하고 글을 쓰고 하니까 사실 심지어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문제 하나만 해도 참 힘든데 또 그 문제를 또 제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얘기인데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당신은 천안함 하나만 잘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안함 하나만 잘해라. 그것만 하더라도 당신 역할은 충분히 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천안함을 외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 저 사람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즐기는구나 또는 그런 음모론자구나라고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또 천안함을 조작에 대해서 밝히는 것에 좋은 그런 평가를 내리거나 또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고까지 저한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것을 내버려 둘 수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천안함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천안함 문제는 언제가 밝혀집니다. 그것이 내년 당장에 밝혀질지 오늘 당장 밝혀질지 일부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또 스스로 실토하는 그런 일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지만 앞으로 5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만 이 부정선거의 문제는 당장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안함을 분석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쉽습니다. 부정선거를 분석하는 문제는 너무나 데이터가 단순하고 그리고 그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만 시간을 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떤 부정이 존재했는지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명백하게 밝힐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노력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과정을 딱 보면서 선거제도 파괴범 그리고 민심 조작범 이것을 반드시 처벌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단순히 뭐 오늘 끝나는 주제는 아니고요. 저는 이 과정이 우리 국민들의 눈을 틔워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미리 감시하고 또 그것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뭐 이런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고 여러 가지 제보 또 어떤 의견, 질문 이런 것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러면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이것을 몇 가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제일 우선 필요한 게 지금 이번 지방선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불가능. 지금 뭐 어떤 제도를 뜯어고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우선 그것을 해야 될 제1야당의 민주당 스스로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하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전국의 투표소가 13,000군데라면은 우리가 이번에 3천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3천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만 개로 잡읍시다. 전국의 투표구가 만 개로 잡아도 한 투표구마다 평균 3,000표입니다. 3,000표. 그 3,000표가 투표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진 거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 3,000표를 카운트하고 합계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보면 여당 참관인, 야당 참관인, 주민들 다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여야 참관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바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개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3,000표 카우는데 몇 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네. 손으로 세아리고 손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CCTV로 다 녹화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천장에 매달든 어떻게 하든. 그다음에 언론사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더라도 허용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그것을 찍어도 허용을 해야 됩니다. 개표기, 전자개표기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한 것에서 개표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한 것에서 모아가지고 박스에 집어넣고 도장을 찍고 그것을 차로 이송해서 어디서 모으는 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한 것은 중간마다 어떤 것이 부정이 개입할 여지만 더 많게 만드는 겁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비용도 많이 들지요. 그래서 투표한 곳에서 즉시 개표를 하고 개표한 결과를 공개를 하면 그것은 그 자료와 모든 것은 스캔하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남아있고 해서 증거 자료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 합산한 결과가 결국 발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역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각 투표소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취합해서 방송으로 보내는 소위 말해서 엑셀에서 덧셈하는 기능이 중앙선관위인데 그조차를 하지 않고 그 중간을 차단하고 조작된 표를 방송사에 보낸 게 중앙선관위 아닙니까? 부정선거의 주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차를 단순화시키는 것은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자. 그리고 투표한 박스 자체는 투명한 아크릴로 만들어서 한 장을 넣는지 여러 장을 넣는지 그것이 눈으로 보이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투표 용지에는 명백하게 시리얼 넘버가 절치선을 중심으로 양쪽에다 시리얼 넘버가 있어서 어느 누구가 홍길동이 내가 찍은 나는 모은 후보를 찍었는데 그 표가 그대로 그 박스 안에 지금도 있는가 보자 라는 것을 소송을 제기했을 때 확인 가능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비밀투표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누군가가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표는 영원히 비밀에 묻혀지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 문제가 있을 때 소송을 했을 때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투표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보존돼야 되고 그러한 투표는 현행법을 보면은 굉장히 일찍 폐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투표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그것을 처벌하는 것도 뭐 6개월 지나고 나면은 처벌도 못하게 되는 이런 현행법들 안 됩니다. 투표, 이 선거에 관한 그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는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뤄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는 상당히 오랫동안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가 보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표와 관련된 부분은 투개표, 선거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서 법제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어떤 부정의 여지가 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지금 시스템은 언제든지 부정과 조작을 저질러도 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진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이제 그 대책 말씀 좀 주셨는데 제가 그 아시는 분 독일에서 그 지내시는 생활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에는 법적으로 투표함을 이동할 수가 없답니다. 네. 그래서 투표소 그렇죠. 개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투표소에서 개표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를 바라고 이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덧붙이면은 뭐 민주당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또 우리 진보 정당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지금 뭐 이석기 사건만 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안몰이 사건으로 빨갱이를 만든 그런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 통합진보당도 지금 국회의원 5분이면은 그 적은 힘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수비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이석기 의원 사건이 뭐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것은 우리 김용판 경찰청장 무죄되는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그런 판단들이 정말 정의롭게 이루어진다고 기대할 수도 없는 현재 이런 환경에서 우리 그 결과에 대해서 난 초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다 있을 겁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나 분노하고 그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정과 부조리함과 그다음에 조작과 왜곡과 거짓 이것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진보 쪽 정당에서도. 그래서 너무 수비에만 급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제가 통합진보당의 게시판 정책제안실에도 내가 올려놨는데 공격하십시오. 공격할 거 얼마든지 많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데 관련 기관에 중앙선관위에 지난번 우리 작년 10월 달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그 의원들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라면 이런 거 저런 거 챙겨야 된다. 꼭 챙겨야 된다. 칼럼 썼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제 칼럼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챙겨야 되는데 국정감사 조사에서조차도 하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인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정신 바로 박혀 있는 그런 우리 진보당 쪽 의원님들도 수비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공격할 것들 그거를 잡고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 방송 기획 특집 기획을 마련한 이유는요. 이 부정선거 문제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까지 완료가 돼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부정 의혹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기획 방송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더 축적되고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또 기획 방송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 선거 부정을 파헤친다 특집 기획 오늘 신상철 서프라이즈 전 대표님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